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집중해서 봐야 할 업종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어떤 업종 가져오셨나요? 예, 그동안 너무 2차 전지, 뭐 폐배터리, 뭐 로봇, AI 이런 거 되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좀 그쪽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전에 그럼 뭐 새로운 게 뭐가 나올 수 있냐? 새로운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오늘 저도 원고를 뭐 원래는 월요일 날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드렸던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를 좀 다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보면 이유는 이유 때문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웃기신 것 같은데 위원회랑 의회에서 2030년까지 해서 재생에너지의 최종 에너지 소비 목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생에너지로 만든 풍력, 태양광, 수력 포함입니다. 수력까지. 유럽은 또 이제 노르웨이나 이런 스웨덴 같은 데는 그러니까 수력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풍력, 뭐 수력,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전기,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만들어낸 전기 중에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쓰는 전기 중에 32% 정도를 지금 목표로 원래 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쓰는 전기 중에 3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가 쓸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를 45%까지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45%까지 끌어올리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얼만큼 더 늘려야 되냐라는 또 이제 거꾸로 이제 계산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신규 설치 수요가 2배 이상 이제 확대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32에서 45% 올리는데 오히려 설치는 2배 이상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왜냐하면 또 수력은 또 왜 제외됐냐면 수력은 더 이상 늘릴 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댐을 또 지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설치할 만한 데는 다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풍력, 태양광을 더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한 33% 정도인데 전체 전기 생산량이 33%인데 향후에 70%까지 올려야지만 이게 최종 에너지 소비가 45% 비중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치는 그러니까 전체 발전량의 70%까지 신재생을 올려야지 최종적으로 소비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좀 안 되기까지 네. 그걸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풍력, 태양광 엄청나게 지어야 된다. 예.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이제 2023년이니까 앞으로 이제 한 7, 8년 남은 거죠. 7년 정도 동안 한 700기가와트 정도, 네. 약 700기가와트 정도의 풍력, 태양광 신규 설치가 필요하고 이걸 계산해 보면 연간 100기가와트겠죠. 7년 정도로 계산하면. 그래서 1년에 100기가와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얼마나 설치하고 있었냐. 지금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풍력, 태양광을 가장 많이 설치하는 지역인데 네. 선진국이죠. 이쪽으로는 한 30기가와트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기가 정도니까 거의 설치량만 따지면 거의 3배 정도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올라온 지역은 이제 막 40기가와트까지 뭐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이제 2배 이상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결국에는 2032년 지금 보면 미국도 IRA 관련돼서 세부 시행 규칙이 나왔는데 세부 시행 규칙을 보면서 모든 투자자들이 어디에만 집중했냐면 2차 전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예, 뭐 광물이 되냐 안 되냐, 부품은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 안에 세부 내용 중에 보면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걸로 확대를 시킬 걸로 지금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그 자금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도. 예.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걸 다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까지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설치 수요는 지금도 좋았는데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네 말은 알겠는데 뭘 사야 되냐? 되게 쉽죠.
우리나라 예. 풍력 자, 태양광 부장님 기업이 그 종목을 예. 말씀해 주시기는 잠시 요 예.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2차 전지나 폐배터리 관련 업종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한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새로운 업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외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목표를 세움에 따라서 2030년까지 700기가와트에 달하는 태양광과 풍력을 신규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 또 이에 따른 지원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지난 주말에 미국도 역시 IRA를 통해서 2032년까지 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신재생 에너지에 눈을 돌리고 있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관련 기업과 또 우리나라 시장까지 좀 짚어주시죠. 우리나라 시장은 보실 게 없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예, 원전을 늘린다고 하고 있고 네. 풍력이나 신재생을 좀 줄였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정책 판단 미스라고 보고 있는데 아리백이라고 해서 예. 그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뭐 세계에서 한 게 아니라 기업들끼리 만들어낸 규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그 주요 미국에 있는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아리백 회원국인데 네. 우리나라 삼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SK도 포함을 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뉴얼 에너지 100%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신재생 에너지로 니들이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사줄 거야. 사더라도 니네가 그러면 벌금을 내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제 조항인데 네.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 애플은 이미 아리백을 달성했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 회사들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는 그럼 아리백을 성공했나?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총량은 삼성전자 하나 돌리는 것도 힘들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시장 흐름과는 조금 반대로 가고 역행하는 있습니다. 네,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대만 같은 경우는 풍력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대만에 보면 섬나라죠. 네. 섬나라인데 그 바다 쪽으로 해서 해상 풍력 단지를 엄청나게 조성을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CS 윈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 삼강 MNT였는데 네. SK 오션 플랜트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풍력 단지를 지을 때 그 기둥을 맨 밑에 있는 바다에 박는 기둥을 SK 오션 플랜트가 만들고요. 그 위에 있는 기둥을 그러니까 CS 윈드가 만드는데 네. 이런 이제 대만 풍력 단지가 조성되면서 이 회사들이 주목을 받았고 실적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와 가깝죠. 대만이 생각보다 배로 이제 날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그러면 대만은 그럼 그거를 왜 만들었을까? 그거를 전량 다 누가 가져가냐? TSMC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네. TSMC도 엄청난 전력을 쓰겠죠. 반도체 회사니까. 네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100% 쓰기 위해서 새로 지어지는 모든 발전량의 대부분을 지금 TSMC가 사가고 있다. 이걸 내가 독점적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대만 정부에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은 근데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여전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CS 윈드는 기둥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 있는 기둥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K 오션 플랜트는 원래 이제 예전에 삼강 MNT였을 때 이 회사가 원래 하던 게 후판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네. 후판 조선업 보면 후판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두꺼운 후자입니다. 두꺼운 판때기.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철판인데 이 철판을 동그랗게 만드는 파이프로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무거운 이제 두꺼운 철판을 가지고 파이프를 만들어서 기둥을 만들어서 바닷속에다 넣어야지 이게 뭐 웬만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한강 다리에 있는 교각 밑에도 보면 물 밑에도 구조물이 있는 것처럼 그 구조물을 만드는 건데 그 원양의 이제 바다 이제 산이나 이런 육지에다 설치하는 육상 풍력 발전기는 굉장히 작고요, 규모가. 네. 그거 이제 예전에 잘했던 게 동부 SNC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게 최근에는 이제 유럽도 북해 쪽에 이제 해상, 그 다음에 대만도 지금 뭐 태평양의 해상 이쪽에다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할 때 엄청나게 그 큰 기둥을 밑에다 박아야 되고 그걸 네. 이제 SK 오션 플랜트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S 윈드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풍력 타워를 이제 터빈 날개에 돌아가는 거 전까지의 그 큰 기둥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지금 SK 오션 플랜트는 주로 대만 쪽에서 지금 실적이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해외 공장을 더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삼각 M&T 주주가 자금이 조달하고 하는데 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SK가 인수하면서 예. 좀 더 잘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래서 CS 윈드는 그러니까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해상뿐만 아니라 동해안 쪽에 있는 해상뿐만 아니라 동부 지역에 있는 해안에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만 내륙에도 설치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덴마크의 베리타스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공장은 동부 해안은 짓고 있고요. 예. 내륙 쪽에는 하나 더 인수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이번 IRA 수혜주로 또 CS 윈드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볼 수 있고요. 예. 그 지금 현재 지금 CS 그러니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들이 최근에 멈칫했던 이유는 네.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안정적이었죠. 물론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그닥 그렇게 오르는 흐름이 없었고 그다음에 뭐 전기 요금도 좀 많이 떨어졌고 한동안 급등했다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정치적인 기조, 정책적인 기조가 예.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전히 지금 탄소 제로를 목표로 지금 유럽은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IRA라는 거를 하면서 결국엔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예. 심지어 CS 윈드는 국내 법인을 철수했습니다. 음. 국내 공장을 없앴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해외에 포르투갈에도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터키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요. 글로벌 풍력 업체라고 네. 봐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을 보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CS 윈드는 사실은 CS 윈드와 SK 오션 플랜트는 계속 보셔야 되는데 탑픽은 저는 CS 윈드고요. 네. 일단은 전 세계 이제 망을 다 갖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대응을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태양광이죠. 예. 예. 풍력 다음은 또 태양광이죠. 태양광인데 태양광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솔루션입니다. 예. 예. 하나솔루션은 이제 안에 보면 원래 이제 예전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케미칼이었는데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쪽에 PVC 사업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사업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하나 큐셀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자회사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풍력 사업, 태양광 사업을 했는데 지금 하나솔루션이 단순히 이제 패널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태양광 패널만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설치하고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거를 전기를 파는 일까지 그다음에 대행해서 운영해주 발전소를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또 뭐 전력회사들 우리나라처럼 한전 같은 회사에다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사 찾아보시면 그런 뉴스가 나와 있을 텐데 하나솔루션도 태양광은 풍력보다 장점은 뭐냐면 설치하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패널을 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지형이 이제 복잡하지 않고 뭐 이제 평지인 미국 같은이나 뭐 이런 데는 유럽 같은 경우도 평원이거든요. 그런 데는 되게 설치하기가 쉽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치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닥 그렇게 공사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아니면 다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사실은 하나솔루션 지금부터 보셔야 되고요. 해외 시장을 보면 하나솔루션이 탑픽이고 국내 시장과 이제 앞으로 해외 진출 예정까지 되어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같이 이제 패키지로 보시는데 변동성은 아마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클 거고 예. 하나솔루션은 좀 꾸준히 좋아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감별사 1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들 짚어봤습니다. 풍력 관련해서는 CS 윈드 원픽으로 꼽아주셨고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한화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